굽은 나무 아래 피어난 꽃. 등장인물. 김만수 퇴직 후 소일거리로 주말 농장을 가꾸는 할아버지. 무뚝뚝하지만 손자에 대한 기록을 멈추지 않는다. 김지훈. 할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라다가 사춘기에 접어들며 할아버지와 서먹해지는 손자. 이영숙. 교육열이 높고 엄격하지만 다정한 맘이다. 김철수. 아내의 말이라면 무조건 동의하는 편이다. 10월의 일요일 오후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거실에는 청소기 소리와 함께 영숙의 경쾌한 발걸음이 리듬을 탔다. 그녀는 이 집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기를 원했고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보, 창틀 좀 더 꼼꼼히 닦아요. 지훈이 친구 엄마가 오늘 올 수도 있다니까요. 철수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걸레질을 이어갔다. 결혼 12년 차, 그는 이제 아내의 말투만으로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 수 있었다. 영숙이 유난히 꼼꼼해지는 날은 누군가에게 이 집을 보여줘야 하는 날이었다. 거실 한편 7살 지훈이는 할아버지 만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다. 만수는 손자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림책 속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주었다. 그의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거칠게 새겨져 있었지만 손자를 어루만지는 손길만큼은 깃털처럼 부드러웠다. 지훈아, 이 글자는 사랑이란다. 할아버지가 우리 지훈이한테 느끼는 거. 할아버지, 사랑이 뭐예요? 할아버지가 지훈이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 그게 사랑이란다. 그때였다. 영숙의 시선이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 고정되었다. 지지직 지지직. 라디오에서는 간헐적으로 잡음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여보.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지는 않았지만 단호했다. 아버님, 라디오 좀 어떻게 해봐요. 소리도 지지직거리고. 지훈이 정서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좋은 음악 들으면서 자라야 감성이 풍부해진다던데. 철수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다. 아버지를 힐끗 보니 귀가 어두운 만수는 여전히 손자와 그림책에 빠져 있었다. 아, 그렇긴 한데 아버님이 워낙 아끼시는 물건이라. 당신 말이 맞긴 해. 내가 나중에 새 걸로 사드린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게.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거실 구석구석을 재단하고 있었다. 낡은 라디오, 색이 바랜 쿠션, 할아버지의 오래된 안경집. 그녀가 꿈꾸는 세련된 중산층 가정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 만수는 귀로는 그들의 대화를 다 듣지 못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냈다. 그는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며 사람의 눈빛을 읽는 법을 배웠다. 영숙의 눈에 비친 자신은 점점 거실의 이물질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훈아, 할아버지 방에 가서 더 재밌는 책 보자꾸나. 만수는 조용히 손자를 안아올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했지만 영숙과 철수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영숙은 다시 청소기를 켰다. 그 소리가 방금 전의 어색함을 지워주기라도 하듯.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지훈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져 있었다. 거실은 이제 서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영숙이 직접 고른 책장과 스탠드, 화이트보드가 거실 한쪽을 차지했다. 지훈의 명문 중학교 진학을 위한 전초기지였다. 지훈아, 영어 단어 100개 다 외웠지? 엄마가 테스트할 거야. 네, 엄마. 지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7살 때의 천진함이 없었다. 대신 피곤함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 만수의 물건들은 하나둘씩 베란다 창고로 밀려났다. 낡은 가방, 오래된 사진첩, 손때 묻은 공구함. 아버님, 이거 당분간 창고에 넣어둘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영숙의 말은 정중했지만 나중에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영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었다. 아버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영숙의 질문에 만수는 잠시 멈칫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응, 괜찮다. 고맙구나. 그런데 아버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훈이가 이제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서요. 거실에서 TV 소리 좀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리고 웬만하면 방에 계시는 게 아버님 건강에도 좋으실 거예요. 조용하게 쉬실 수 있잖아요. 철수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아버지, 영숙이 말이 맞아요. 아버지 연세도 이제 70이 넘으셨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그렇죠, 여보? 만수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아들의 눈을 마주쳤다. 철수는 시선을 피했다. 그래, 알겠다. 그날 이후 만수는 가족 식사 시간에도 입을 열지 않게 되었다. 그는 밥을 먹고 설거지를 거들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지훈이도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엄마의 엄격한 시간표 안에서 할아버지는 과거가 되어갔다. 하지만 밤이 되면 만수는 베란다 창고 구석으로 갔다. 랜턴을 켜고 낡은 수첩을 펼쳤다. 거친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다. 11월 3일. 지훈이가 오늘 수학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며느리가 아이를 껴안고 칭찬하는 모습을 문틈으로 봤다. 지훈이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했다. 나는 구석에서 그 달빛만 봐도 배가 부르다. 우리 손자 참 잘 크고 있구나. 11월 15일. 며느리가 오늘도 밤늦게까지 지훈이를 가르쳤다. 목이 쉰 것 같았다. 쌍화차를 끓여서 문 앞에 살짝 놓고 왔다. 먹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괜찮다. 그 정성만으로도 족하다. 수첩 속에서만 만수는 여전히 이 집의 할아버지였다. 시간은 가족 사이의 온도를 서서히 낮췄다. 지훈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겨울이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눈보다 더 차가웠다. 그날 밤 지훈은 방에서 수학 문제를 풀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들리자 지훈의 손이 멈췄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영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무슨 얘기? 아버님 일이요. 요즘 보니까 귀도 더 안 좋아지시고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저번 주에 가스불 안 끄신 거 봤죠? 다행히 제가 일찍 퇴근해서 그렇지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건 실수셨을 거야. 실수가 한두 번이에요? 이제 전문가의 케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요. 차라리 공기 좋은 외곽에 있는 요양시설로 모시는 게 아버님 안전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나 낫지 않을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시설도 호텔급이고 의사 선생님도 상주하신대요. 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지훈은 숨을 죽이고 아빠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렇긴 한데 아버지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버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설명드려야죠. 아버님을 위해서라고요.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이 24시간 케어해주는 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보도 알잖아요. 우리 둘 다 직장 다니면서 아버님 제대로 모시기 힘든 거. 당신 말이 맞아. 아버지 건강도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지훈은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연필을 쥔 손이 떨렸다. 방문을 열고 나가서 소리치고 싶었다. 할아버지를 보내면 안 돼요. 하지만 엄마의 서슬퍼런 카리스마와 아빠의 무기력한 동조 앞에 13살 지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그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할아버지 방에서였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할아버지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흐느낌이 들렸다. 만수는 알고 있었다. 귀는 어두워졌어도 가족들의 눈빛과 공기로 모든 걸 읽어낼 수 있었다. 자신이 이제 이 집에서 치워야 할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베란다 창고에서 가져온 낡은 수첩을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적었다. 12월 18일. 오늘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들었다. 내가 이 집의 짐이 되고 있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내 아비가 못나서 끝까지 의지가 되지 못해서. 지훈아,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한다. 네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잠시 쉬었다 갈까요? 계속 듣고 싶으시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3장 아침에 찾아온 진실. 요양시설로 떠나기로 한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만수의 짐을 챙기고 있었다.
옷은 이 정도면 되겠고 세면도구랑 약. 아버님 필요한 거 더 있으세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은 담담했다. 철수는 방 정리를 돕다가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다. 여보, 이거 뭐야? 그냥 오래된 거 아니에요? 버리세요. 집만 되잖아요. 철수가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는 낡은 수첩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수십 권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장의 쪽지가 놓여 있었다. 아들아, 며느리 아기야.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 지훈아. 내가 이 집의 짐이 된다면 언제든 말해다오. 억지로 참지 말거라. 나는 괜찮다. 철수의 손이 떨렸다. 여보, 이거. 영숙이 다가왔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 하나를 펼쳤다. 만수의 투박한 필체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5월 8일. 며느리가 오늘도 늦게까지 지훈이를 가르치느라 목이 쉬었다. 안쓰러운 마음에 쌍화차를 끓여 문 앞에 두었다.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괜찮다. 영숙이는 엄격하지만 그만큼 손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며느리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7월 23일. 지훈이가 오늘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울면서 들어왔다. 영숙이가 학교에 전화하고 철수가 아이를 껴안았다. 나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서로를 지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 지훈아, 할아버지도 내 편이란다. 9월 12일. 철수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지 어깨가 축 처져서 들어왔다. 저녁 먹으면서도 한숨만 쉬었다. 못난 애비라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건네고 자는 척만 했다. 아들아, 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영숙의 손이 멈췄다. 다음 수첩을 펼쳤다. 10월 5일. 영숙이가 거실 인테리어를 바꾸면서 내 라디오를 치우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아들이 새 걸로 사준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이 라디오는 집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외로울 것 같다면서 사준 거라 버릴 수가 없다. 하지만 며느리가 싫어한다면 내 방으로 가져가야겠다. 이 집의 평화가 더 중요하니까.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철수가 수첩 뒷장을 넘기자 거기에는 통장과 보험 증서가 끼워져 있었다. 이게 뭐야? 통장의 명의는 윤영숙이었다. 잔액은 2,300만 원. 그리고 쪽지 하나. 며느리야, 너 성격 급해서 내 몸 안 챙길까 봐 내가 몰래 모았다. 건설 현장에서 일당 받은 걸 10년 넘게 조금씩 모은 거다. 나중에 지훈이 대학 갈 때 보태 쓰거라. 넌 좋은 엄마고 좋은 며느리다. 고맙다. 그리고 철수 명의의 연금 보험 증서. 철수야, 아비가 평생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네가 나이 들었을 때 이 보험으로 영숙이랑 여행이라도 다녀라. 못난 아들 키워준다고 고생만 시킨 아비를 용서해다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자신이 낡은 과거라고 짐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사실은 이 집안의 가장 단단한 뿌리였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철수는 벽을 쳤다. 한 번, 두 번. 주먹이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대체 뭘 한 거예요? 만수는 방문 앞에 서서 눈물 흘리는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 나도 너희가 힘든 거 안다. 내가 짐이 되는 게 싫어서. 아니에요. 영숙이 소리쳤다. 그녀는 일어나 만수의 손을 붙잡았다. 아버님, 짐은 무슨 짐이에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님 안 계시는 집은 집이 아니에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어느 덧 시간은 흘러 6개월이 지났다. 거실의 풍경이 바뀌었다. 책장 한쪽에는 지훈의 참고서와 함께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리고 거실 가장 중심부 소파 옆 테이블 위에는 만수의 낡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 아버님, 오늘은 클래식 음악 나와요. 제가 주파수 맞춰드릴게요. 영숙은 매일 아침 라디오 다이얼을 직접 돌려주었다. 그리고 만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며느리야, 내가 해먹을 수 있는데. 아버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 테니까 건강만 하세요. 지훈이 대학 가는 거 보셔야죠. 철수는 매주 토요일 아버지와 함께 동네 목욕탕에 갔다. 아버지 등 제가 밀어드릴게요. 아들아, 내가 너 어렸을 때 등 밀어줬는데 이제 네가 밀어주는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효도할게요, 아버지. 그리고 지훈. 중학교 3학년이 된 지훈은 매일 저녁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 함께 일기를 썼다.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 옆에 지훈의 새 수첩이 나란히 놓였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적어도 돼요? 그럼 우리 지훈이 이야기는 다 적어줘야지. 할아버지, 저 다음 시험 100점 맞으면 수첩에 제일 크게 적어주셔야 해요. 약속. 만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귀는 예전보다 더 어두워졌지만 가족들의 웃음소리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하게 들렸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영숙은 커피를 내렸고 철수는 과일을 깎았고 지우는 할아버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예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굽은 나무는 이제 외롭지 않았다. 그 나무 아래에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함께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뜻한 봄 햇살이 온 가족의 얼굴을 비추며 낡은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야기는 가장 행복한 마침표를 찍었다. 그날 밤 지훈이는 꿈에서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할아버지를 힘껏 안아주었다. 너무 따뜻하다고 느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할아버지가 머리맡에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계셨다. 가슴이 따뜻해지셨나요?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